네, 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 이슈 글로벌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16강 진출할까요? 의외로 이 진출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 딱 3가지만 꼽아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특히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추가로 관련된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지금 누르시고 16강 진출 3가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째, 제가 무작정 예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상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스포츠 전문 매거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고 있죠. 짧게 SI라고 하죠. 이 매거진에서 최고 축구 전문가로 꼽히는 아비 크레디터라는 분석 요원이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가 예상한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위쪽 설명을 보면 그룹 위너라고 되어 있죠. A조, B조 쭉 있는데 마지막 H조를 보면 조 1위로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하는 걸로 보이고 그 밑에 러너업이라고 있죠. 거기서 H조를 보면 대한민국이 러너업, 그러니까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은 A조부터 H조까지 8개 조로 되어 있죠. 각 조의 1위와 2위 2팀씩, 그러니까 16개 팀이 올라가는 16강, 한국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상을 한 아비 크레디터라는 사람은 앞서도 보셨지만 SI에서 10년 넘게 축구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건 16강에 올라가서는 G조 1위와 격돌해야 되는데 이때 브라질과 만난다는 예상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예상은 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게임 업체 EA 스포츠도 같은 예상을 했습니다. EA 스포츠는 이번 월드컵의 우승국을 아르헨티나로 예측을 하면서 H조에서 역시 우루과이와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게임 업체에서 무슨 전문적인 분석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EA 스포츠는 최근 3차례 월드컵 우승국 전망을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 우승,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독일 우승,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 우승을 다 적중시켰습니다. EA 스포츠는 자사히 축구 게임을 최대한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전력 분석은 물론이지만 각 선수들의 장단점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야 게임 이용자들이 더욱 실감나게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각 팀 감독보다도 더 실제적인 파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한국의 16강 진출 2번째 이유, 빅리거들의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며칠 전 국제축구협회 FIFA는 SNS에 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손흥민 선수, 세네갈의 사디오 마네 선수, 캐나다의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 그리고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르 미트로비치 선수, 이들 4명이 카타르에서 건강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FIFA가 왜 이 4명만 언급했을까요? 네, 이들 4 선수들의 공통점은 이번 월드컵 직전 유럽 리그에서 경기를 하다가 불의의 부상으로 출장이 불투명한 스타들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열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 도중에 잘 아시다시피 이 안화 골절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이 마네와 데이비스 선수도 소속팀 경기에서 각각 오른쪽 정강이뼈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 등을 당했습니다. 이 미트로비치는 발목을 아예 다쳤습니다. 그러나 이 각국 대표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들 선수들은 나란히 이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출장 여부는 경기가 임박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요. 이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선수들이지만 이미 불참이 확정된 선수도 많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의 주역인 프랑스의 폴 포그바, 그리고 은골로 캉테 등은 한국과 상대하는 포르투갈 공격수 디오고 조타 등 선수들과 함께 꿈의 무대 출전을 아예 포기한 스타들입니다. 사실 이미 대회 오래전부터 우려됐던 일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사상 유례 없는 겨울이라는 시기에 펼쳐지는 탓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월드컵 출전 선수 상당수가 활약하고 있는 유럽의 빅리그는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인 시기라는 점입니다. 결국 유럽 리그들은 이번 시즌에 한해서 시즌을 중간에 잠시 중단하는 월드컵 브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 비는 시간에 있어야 할 경기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아주 살인적인 수준의 빡빡한 일정으로 경기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스타 선수의 부상으로 직결됐고 손흥민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회에 나선 선수들도 체력 고갈 상태입니다. 올 시즌 이탈리아의 세리에에 진출해서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인 김민재 선수조차도 이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기 전 마지막으로 치루어진 리그 경기 지난 12일 우디세레전에서 눈에 띄게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수도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뿐 아니라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고 월드컵으로 직접 향한 대부분의 빅리거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부분 강팀이라는 나라의 공통점이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유럽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결국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치르다가 지금 막 카타르에 도착했는데 이들의 체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고갈된 상태라는 게 관건입니다. 유럽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력이 고갈된 선수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실력이 출중한 선수가 50km를 뛰고 와서 경기를 바로 하는 거랑 그들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했지만 한 10km 정도만 뛰고 쌩쌩한 체력으로 경기에 나서는 거랑 보이지 않는 변수를 우리는 경기를 통해서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세 번째 이유, 손흥민 변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실제 경기를 뛸 수 있을까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 정도라면 모를까 바로 첫 번째 경기인 우루과이와의 대결에 나설 수 있을까요? 무리하게라도 선발? 아니면 후반에 출전? 아니면 경기가 안 풀리면 어느 순간 마치 조커같이 나올까요? 정말 모르시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대결할 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손흥민 선수를 집중마크할 방법이라든지 여하튼 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대한민국 축구팀을 전제로 각종 승리 비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그들도 복잡해진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변수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루과이, 포르투갈 그들에게도 이 헷갈리는 변수가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카타르에 도착해서 이 배트맨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이제 훈련을 소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영국에서 전력 질주 같은 것도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짜일까요? 우리는 걱정되는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만 저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에 혼란스러운 변수입니다. 손흥민이 선발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출전을 해도 또는 언제든 출전 가능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인데 카드를 쓸지 말지 그것 자체가 또 카드가 된 셈입니다. 공은 둥글다 뭐 이런 말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가 아닌 실력과 전략으로 16강에 갈 겁니다. 16강 진출을 확신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분 좋게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낭보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은 곧 16강입니다. 고맙습니다.